옛날 옛적에 프랑스 파리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계절마다 꽃이 만개하고 화려한 샹들리에들이 거리를 비추었으며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깜빡이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 어린 소녀 루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호기심이 많고 매일 아침마다 샹젤리제를 걸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곳을 사랑했고 이곳에서 일어날 모든 모험과 신비를 상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루이즈는 샹젤리제에서 걸음을 걷다 길가에 놓인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펼치자 갑자기 환한 빛이 책에서 뿜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샹젤리제의 가로수들이 말을 걸고 가로등들이 환하게 웃으며 에펠탑은 하늘을 나는 듯 여기저기를 넘나들었습니다. 루이즈는 깜짝 놀랐지만 금방 흥분과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샹젤리제의 마법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법을 통해 루이즈는 거리의 모든 것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참새들과 춤추는 꽃들은 그녀에게 파리지행의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왕국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 토르 에펠레라는 신비한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토르 에펠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루이즈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마법의 책을 안전한 장소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즈는 친구들이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참새들은 하늘에서, 나무들은 땅에서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용기와 지혜로 책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아 토르 에펠레에게 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또 배웠습니다. 마법의 책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루이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샹젤리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상상합니다. 파리의 샹젤리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인사를 하고 루이즈는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마법은 늘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오로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하루 종일 동화 속 이야기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뒤편에 있는 으스스한 마법의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이 신비로운 생물들과 잃어버린 보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숲에 들어갔다 돌아온 이가 없었습니다. 오로르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그녀는 혼자서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따라 걷던 그녀는 곧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숲 한가운데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는 화려한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정 중 하나인 벨레트가 오로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가엾은 소녀야, 내가 이곳에 오다니 무척 용감하구나. 너는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를 돕는다면 너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겠어. 오로르는 눈을 반짝이며 수락하였습니다. 벨레트는 오로르에게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돌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돌이 있어야만 요정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오로르는 초록빛 안개가 깔린 풀밭을 지나고 방황하는 늙은 나무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나운 늑대들을 피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숲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로르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반짝이는 에메랄드 같은 마법의 돌을 찾아 벨레트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춤을 추었습니다. 벨레트는 약속대로 오로르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법을 통달할 수 있는 비밀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오로르는 마법의 힘을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이 배운 마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선의는 마을 전체에 퍼져 모두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로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덕분에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로르의 이야기는 꿈과 용기가 합쳐지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바느질과 직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거대한 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나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다. 이 밤나무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무 주위에 앉아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소원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비밀은 마을의 연로한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바느질을 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의 운명을 헤아려 주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낯선 모습으로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줄리안이었고 그의 목적은 순례중에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전통과 지혜를 배우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줄리안은 바로 밤나무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 저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줄리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밤나무는 너에게 실마리를 줄 것이니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 줄리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다. 그러던 중 그는 밤나무의 가느다란까지 위에 빛나는 밤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밤알이 그의 팔 위로 떨어졌고 그가 손에 쥐자 마치 손 안에서 작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행복이란 외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너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며 앞에 있는 길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줄리앙은 그 말씀을 허무하게 듣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밤나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듯 줄리앙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깨달음과 함께 마을을 떠나 다른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의 밤나무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새로운 길을 비춰주었고 줄리앙은 그 빛을 따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밤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고 마을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 비밀 장소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주었다. 그 밤나무는 프랑스 전역에 이야기가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주는 전설적인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이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깊이 사랑했지만 가족은 너무 가난하여 악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다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을 발견한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곡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렌은 숲속 산책 중에 낯선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찾고 있는 건 무언가? 이렌은 바이올린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음악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란 채로 자신이 사실은 마법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악기 장인이 만들어준 특별한 바이올린을 이렌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단다. 이렌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빛내며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법의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그녀의 주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고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렌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슬픔을 위안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이렌은 마법의 바이올린을 들고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녀의 음악은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했고 이렌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모든 대륙을 여행하며 공연했고 그녀가 있는 곳마다 진정한 마법 같은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공연은 황궁에도 이를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왕과 왕비를 포함한 많은 귀족들이 그녀의 연주를 들으러 모였고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외에서 연주를 마친 후 그녀는 왕으로부터 특별히 제작된 황금 바이올린을 하사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레는 음지의 사람들, 고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의 연주는 전 세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마법의 바이올린은 앞으로도 계속 그녀와 함께하며 음악으로 세상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레는 평생 동안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훗날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